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4년 3월 11일 오전 5시 11분입니다. 전에 얘기했던 이 어떻게 해서 성 어거스틴이 파우스투스로부터 이 끈끈이에서 탈출을 했느냐. 그때 용기가 필요했고, 그리고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면서 이제 나오게 된 얘기를 한 적이 있죠. 근데 거기에 이제 좀 추가로 실제로 인지부조화로 인지부조화가 힘든 겁니다. 그거에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걸 좀 해결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 위해서 인지부조화, 제가 이제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성 어거스틴이 파우스투스의 끈끈이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용기가 필요했고 인지부조화를 해결하고 나왔을 거고, 어렵지 않다, 바로 그냥 진실만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물론 그 얘기가 맞습니다. 그러나 쉽게 적용하기가 힘들죠. 우리가 어렵죠. 왜 어렵지 않아요? 근데 그 어려운 게 어렵지 않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것을 제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이 성 어거스틴이 지금의 사회과학, 인지부조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론이 아직 안 나왔는데 통찰로서 아마 그걸 해냈을 것이고, 그래서 결국은 마니교에서 빠져나와서 크리스교의 교부가 되시잖아요. 근데 그날은 이제 사회과학적인 거,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고 하면 좀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이제 심포도에 비유 들면서 바깥쪽이 다 심포도야.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어떤 집단에서 오히려 거기에 더 강하게 결속하고 더 강한 신념으로 이제 인지부조화를 극복해내는, 그러나 그것은 임시 변통이다. 결국은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.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, 그렇다면은 과연 자연과학적으로는, 사회과학적으로는 그게 벌써 한참 된 거고, 자연과학적으로는 또 설명이 되죠. 그게 오히려 복잡할 것 같지만은 도움은 될 것 같아서, 이를테면은 fMRI 같은 게 이제 정말 현대에 와서야 이제 신경과학 발달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데에서 또 인지부조화를 설명을 하죠.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, 오늘. 뭐냐? 이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회과학적으로 우리가 한참 전에 설명했던 그 이론들이 맞긴 해요. 그 문제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진실과 다를 때 느끼는 것이고, 그 어떤 불편함을 해서 계속
임시방편으로만 계속 질질 끌려가는 것도 심포도, 그리고 집단의 귀속,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고, 해결책도 진실만 보면 된다. 그러나 진실을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. 근데 이게 자연과학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많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fMRI의 인지부조화라고 하는, 이제 fMRI 가지고 이제 뇌를 이제 정량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이때 인지부조화를 느낄 때 어떤 뇌 부위가 활성화되느냐, 바로 전대상 회피질이라고 하는 전측 뭐 하여튼 그런, 이 한 부위가 그거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 위치는 대충 아실 수 있으니까,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뇌에서 뭐 집중하고 뭐 판단하고 할 때 뭐 배회측 전전두엽 이런 데가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듯이, 인지부조화가 일어날 때도 활성화되는 그런 곳이 있다. 근데 이건 이제 전측에 있는 피질 중에 하나다, 그런 거죠. 그 얘기는 뭐냐면은, 인지부조화 괴롭지 않습니까? 그 인지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괴롭게 그 임시 변통의 것들을 더해가는데, 계속 그 부위는 더 활성화되고 고통을 느껴요. 그럴 때 이제 왜 계속 더 하고 아주 오기가 생기지 않습니까? 그 이유는 신경과학적으로 볼 때는 그쪽에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이에요. 하는데 용기가 필요하고. 근데 왜 용기가 필요한지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한번 신경과학적으로 해보면은, 그래서 도움이, 실제로 이걸 해결하고 싶은 분들에게만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뭐냐, 일단은 일단은 심포도고 집단의 귀속이고 다 이 뇌 측면에서 보면은 비슷한 겁니다. 뭐냐면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가 인지부조화,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진실과의 그 갭을, 뭔가 구성물을 만드는 거죠. 그런 방법을 레이셔널리제이션, 합리화 뭐 이렇게 하는데, 그게 합리자가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. 전혀 합리적이진 않은 방식으로 인지부조화에 맞부닥쳤을 때 오히려 진실이 아니라 신념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그런, 또 신경과학적인 그런 기제죠.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두렵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컨퍼머티브 바이어스,
확증 편향. 이것도 뭐 완전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.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. 신형 강화하는 건데 왜 그 합리화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거 하는 과정에서 그 구성물들이 뭐여야 될까요? 진실과는 다르지만 자신 신념에 부합되는 정보들만 선택적으로 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죠.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나쁜 거라기보다는 용기가 없어서 그걸 계속해서 이제 하는 거죠.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임시 변통이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끝내 인지부조화가 해결은 안 되고 자신의 오기는 더해지고 그렇게 되죠. 그러나 제가 왜 처음에 지금 앞쪽에 그 성어거스틴 관련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인지부조화랑 관련해서 좀 이제 그 관심 있어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내 인지부조화 요거 뭔가 불편한 거 이걸 해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닌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도 인지부조화를 더 갖다 주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그럴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들으셨다면은 제가 이제 정말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. 앞쪽 얘기는 오히려 사회과학적인 것보다 자연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돼서 불편한데 그거를 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해? 합리화나 확증 편향으로 계속 그 갭을 메꾸는 방식으로 메꿔지지 않죠. 왜냐하면 진실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객관적인 진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성 어거스틴처럼 똑똑한 분도 이거 인지부조화를 너무 느끼는데 진실과 너무 다른데 왜냐하면 파우투스가 이 자신의 신격화 그리고 어떤 광기 막 선악 이분으로 막 말도 안 되게 악마화시키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아닌데 이거는 제대로 된 진리가 진실이 아닌데 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못 빠져나왔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. 컨페션스에서. 아는 상태에서도 바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용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그 모든 방어 기제들을 멈추고 그 두뇌의 방어 기제 두뇌의 어떤 부위가 되게 불편해. 진실과 신념이 배치될 때 그래서 막 뭔가 이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불편해. 그래서 막 그냥 막 나가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게 객관적 진실 객관적 진리이긴 한데 막 어쨌든 아파. 그래서 막 어떻게든 막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공격을 하고 싶고 막 그렇게 돼.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사회과학적인 용기가
이 자연과학적으로는 뭘까요? 두뇌의 그 작용 중에서는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까요? 인지부조화 그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인지부조화를 계속 끌고 가는 임시 방편으로 계속해서 메워지지도 않는 갭을 메우려고 노력하면서 끌고 가면서 막 오기가 막 그냥 자라나고,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게 자연적 과학적으로 말하니까 더 적나라하고 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. 인지부조화에 빠진 분들이라면. 근데 왜 그럴까요? 왜? 자존심 때문입니다. 자존심. 내가 인지부조화 상태라고 하는 것을, 내 자존심은 내 뇌가 인지부조화 fMRI를 찍으면은 정확히 객관적으로 인지부조화이지만, 또 한편으로는 내 뇌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그 자존심이 있어요. 합리화가 합리적인 게 아닌 듯이,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뇌과학적으로 그 합리화 이렇게 했을 때, 물론 일반 용어로도 합리화하면은 그 좋은 뜻이 아닙니다, 사실. 이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도 뇌의 어떤 방어 기제인데, 그 자존심을 놓는 것은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해요. 사실은 비겁하기 때문에 확증 편향과 합리화로 계속 그 갭을 메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. 근데 그걸 내려놓는 순간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보입니다. 있는 그대로, 객관적인, 객관적이고 인과의 이치에 맞고 사리에 맞고 인륜에 맞고 한 객관적인 진실만 그냥 바라보면은 바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앞쪽의 얘기랑 똑같은, 결과적으로는 똑같죠. 신경과학적으로 봐도 그렇게 되는 순간에 바로 fMRI에서 삐뽀 하던 그 부위가 멈춰요. 그냥 멈춰요. 얼마나 쉬워. 너무나 어려운 용기지만 왜곡된 자존심, 이것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은 바로 해결이 됩니다. 바로.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대로 보이고,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그 인지부조화를, 내가 알고 있는 여러 진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까지 왔지? 점점 내가 왜 어두워지고 있고, 밖에 객관적인 시선에서 볼 때 추락해하고 있는 중이고, 그리고 그 스스로도 가끔씩, 자신 스스로도 가끔씩 이거 아닌데 라는 게, 그런 게 스쳐가는 분이라면 도움이 되겠지만, 근데 대부분 스쳐가죠. 파우스투스를 만났다면은 스쳐갈 수밖에 없잖아요.
여기저기에 있는 끈끈이들, 그리고 진실과 다른 것들, 그리고 그 집단이 주는 그 집단의 소속, 그 정말 내 삶의 일부, 또 그 어떤 밖에서 볼 땐 광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공동체의 상식과 반하는 어떤 이 가치들, 이런 것을 해서 바로 눈만 뜨면 된다. 근데 엄청난 용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실을 보는 건데, 그건 왜곡되어 있는 자존심, 그것만 느슨해지면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. 그 어려운 용기가 너무나 쉬운 일이고, 그리고 그렇게 바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이,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게 그냥 fMRI 찍어보면은 없어. 얼마나 좋아. 작은 도움이나마 되시기를 빕니다.